부속품 있죠. 이런 자재를 우리 부산에 보면은 신광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몇 년 전부터 저희 회사 월급 제외할 때부터 이제 그래오던 회사인데 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찬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또 다음에 또 필요한 자재 있으면 좀 빌려주시고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홍보라기보다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왜냐면 이걸 제가 다 사게 되면은 굉장히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는 제가 이제 뭐 어떤 회사에서 빌려오고 했지만 하여튼 오늘 뭐 이 신광산업이라는 데서 제가 이 부속품을 이렇게 찬조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고맙게 생각해가지고 또 이걸 또 안 하면 안 된다네요. 유튜브 정책상.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인데, 옥내 소화전 설비 제가 개통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옥내 소화전 설비는 수동 설비입니다. 근데 이 수동 설비라는 게 사람이 조작할 때 수동으로 조작을 하는 것이지 스프링클러처럼 자동으로 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옥내 소화전 설비는 우리가 펌프가 돌고 하는 거는 자동도 있고 수동이 있어요. 펌프를 기동하는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가압 송수 장치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요 개통도가 끝나면은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가압 송수 장치가 뭐냐면 압력을 가해서 물을 보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뭘 쓰냐면 펌프를 쓰는데 꼭 펌프만 가압 송수 장치가 아닙니다. 펌프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펌프를 많이 쓰니까 개통도 문제가 나와도 주로 펌프 방식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제가 펌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펌프를 작동시키는 것도 옥내 소화전에서는 이거는 전기를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요, 이 펌프를 작동시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동 방식이 있고 자동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 가닥수 공부할 때 온, 오프 방식이라고 하고, 자동 방식을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수압을 이용해서 기동시켜 준단 말이에요. 수압을 이용해 가지고 펌프를 기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온오프 스위치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개통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 간략하게만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수조 또는 지하수조랍니다. 저수조 또는 지하수조. 지하에 있으면 지하수조고, 그러니까 물을 저장한다,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수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펌프가 이제 요렇게 펌프가 이렇게 설치될 때 요렇게 본래 펌프 도시기호가 다른데 제가 간략하게 그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펌프를 제가 표시를 할게요. 본래는 펌프 도시기호가 요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펌프를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렇게 배관을 요렇게 여기에 옥상 수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펌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흡입측 배관이라 하고, 요 부분을 토출측 배관이라 합니다. 흡입측, 토출측.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렇게 옥내 소화전 함이 요렇게 설치가 될 때, 제가 지금은 간략하게만 그릴 거예요. 이 옥내 소화전 함에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수동일 때는 자, 옥내 소화전 함 안에 호수하고 관창이 경납되어 있겠죠. 이제 우리가 노즐이라고도 하고 관창이라고도 합니다. 경납이 되어 있고, 요 소화전 함에는 요렇게
방수구가 있고 요렇게 호수가 관창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소화전 함에 보면은 수동 방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스위치 그리고 오프 스위치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펌프 기동 표시등이 있습니다. 수동에는. 근데 자동에는요, 자동함에는 온 스위치, 오프 스위치가 없고 펌프 기동 표시등만 있어요. 이렇게.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은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립니다. 자, 수동 방식, 즉 온오프 방식일 때는 요 방식일 때는 요 배관에 물이 없어요. 즉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수동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로 어떤 장소냐면 공장, 창고, 아파트, 학교 이런 데는 수동 방식을 다 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파 때문에. 지금은 학교에 냉난방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난방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12월에 학교를 가면 굉장히 추웠습니다. 난로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배관에 물을 채워놓으면 동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을 빼놓고 여기에 화재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펌프가 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호수를 끄집어내가지고 뭡니까? 소화를 했단 말이죠. 그럼 아무래도 이송 시간이 길 거 아닙니까? 배관에 물 차는 시간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 방식이 더 낫단 말이에요. 자동 방식이. 그러면 봐보세요. 수동 방식은 온 스위치, 오프 스위치가 있어갖고 가까운 소화전에서 펌프를 제어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근데 자동 방식일 때는 지금 스위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체크밸브라고 달려 있는데, 요거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체크밸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역류 방지예요. 체크밸브가 역류를 방지하는데, 여기에 요렇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예? 일단 뭐 간략하게만 그렇습니다. 여기에 압력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PS가 프레저 스위치 해가지고 압력 스위치입니다. 이 압력 스위치의 역할이 뭐냐면, 자, 여기서 물을 뺍니다. 여기에 물을 빼요. 이렇게 물을 방사시킵니다. 그러면 요 배관의 압력이 떨어지죠. 압력이 떨어지면 요 PS가, 즉, 압력 스위치죠. 압력을 금지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요게 접점이 붙어가지고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줘요. 그러면 수신기에서 여기 보면 MCC 판넬이라는 게 있어요. 동력 제어반.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배선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수신기에서 뇌죠. 펌프 쪽에 지금 배관 쪽에 물이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물이 떨어졌단 말은 여기에 배관에 물이 없단 말은 여기서 지금 물을 뭡니까? 빼고 있단 말이라. 맞지? 그러면 이놈이 MCC 쪽으로 기동선을 출력을 보내줘가지고 펌프를 기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펌프가 동계 확인이 되지. 그러면 다시 확인 시그널을 보내줘가지고 수신기에서 뭡니까? 펌프가 돈다는 것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자동일 때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그러니까 수압 개폐, 수압을 이용해서 뭡니까? 펌프를 기동시켜주는 장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즉, 펌프를 기동시켜줄 때 압력 스위치의 접점이 배관 압력이 떨어졌을 때 붙으면 수신기로 신호가 와가지고 수신기에서 펌프를 기동시켜주고 펌프가 돌면은 확인 시그널이 넘어온단 말입니다. 이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동이죠. 물만 빼면 어떻게 돼요? 펌프가 돈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상상하면 되지. 우리가 주위에 옥내 소화전 함이 있어요. 함이 있을 때 문을 열어. 그럼 방수구가 있지. 자,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 부분이 호수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을 호수를 연결했죠. 관창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 요걸 열어요. 이렇게. 열면 이제 물이 방수될 거 아닙니까? 호수로 이제 소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방수구입니다. 옥내 소화전 방수구고요. 이거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앵글밸브랍니다. 앵글밸브라는데 이거는 실기 때 나와요, 시험에. 지금 물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이게? 90도죠. 그러면 그 밸브 이름이 뭐냐 물어봅니다. 그게 앵글밸브다.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되는 거예요. 물의 흐름이 지금 뭡니까? 90도로 나오죠. 이게 이제 40mm 앵글밸브고, 그 다음에 65mm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크죠? 이게 좀 크지 않습니까? 아까 이거보다. 그죠? 이거는 옥내 소화전용 40mm 방수구. 이거는 65mm. 소방대가 가지고 다니는 호수가 65mm거든. 그러니까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가 되는 거예요. 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옥내 소화전 설비용 40mm 방수구 앵글밸브고, 이거는 연결 송수관 설비 65mm 방수구 앵글밸브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옥내 소화전은 몇 mm다? 호수가 몇 mm다? 40mm고, 연결 송수관은 65mm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 송수관 설비는 뭡니까? 소방대가 사용하는 거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 설비는 누가 쓰는 거다? 관계인. 그 건물에 있는 관계인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우리가 부속품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부적인 부속품을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이 개통도는요, 실기 시험할 때 제가 옥내 소화전 편에 제일 첫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촬영을 하고 나면 실기 쪽에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실기에서는 이 개통도 글이라고는 잘 안 나오지만 이 개통도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이라든지 그 구조를 알아야지 설치 기준을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필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또 이걸 구분해 보세요. 제가 지금 요렇게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개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차이가 뭐냐? 보세요. 수월이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이거를 부합 방식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수원이 펌프보다 높죠. 여기까지 물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합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유치할 때 보면 MPSH라고 나옵니다. MPSH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자, 부합 방식, 우리가 이제 부합 방식이 있고 정합 방식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봐보세요. 여기 물올림 장치라고 하나 그릴 거예요. 물올림 장치. 이게 뭐냐면 이 펌프는 특징이 뭐냐? 펌프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지 펌핑이 됩니다. 즉 송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시골에 가보면 우물이라든지 우물 옆에 펌프 있더라 아닙니까? 거기에 항상 마중물 해가지고 한 바가지 이렇게 물을 붓고 펌핑을 하는 이유가 그냥 펌프질하면 물이 안 올라와. 펌프에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거는 이까지밖에 물이 안 채워져 있으니까 여기서 물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이 정합 방식일 때는 물올림 장치가 필요가 없어. 왜? 항상 여기까지 물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올림 장치가 부합 방식에는 있지만 정합 방식에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MPSH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유효 흡입 양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양정하고 같은 말이 수두입니다. 단위는 메다예요. 압력 단위 환산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요거예요. 표준 대기압 1ATM은 760 mmHg. 요게 같은 말이 10.332m 아닙니까? 요 뒤에 아쿠아나 H2O는 생략이 가능하단 말이지, 이게. 물 높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메다가 여기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메가파스칼로 하면 0.101325 메가파스칼이 있고,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로 하면 101.325, 파스칼로 하면 101325 파스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즉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실기대 오시면은, 실기대 넘어오시면 딴 거 필요 없고요. 이거예요. 이거랑. 자, 여기 높이가 100m예요. 요 높이가. 100m요. 물을 부었어요. 100m 높이에서. 그러면 요쪽에서 가장 아래쪽에 압력이 가장 높겠죠. 낙차 압력이. 그죠? 낙차 압력이 여기서 가장 높고, 여기서는 제로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0부터 쭉쭉쭉쭉 늘어나겠죠. 이렇게. 압력 자체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압력이 얼마냐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자, 압력을 물어볼 때, 이 단위로 물어볼 수도 있고, 수도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손실을 제외하고, 모든 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그냥 봤을 때, 물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100m의 압력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압력 이꼬르 수두다. 양정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즉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에서 100m가 걸리게 되면은, 이거를 환산해 주면 되는 기라. 우리가 단위 환산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뭐냐? 이거잖아요. 주어진 조건에 주어진 압력이고 숫자하고 단위가 나오면 여기에 기본 단위를 나누죠. 그리고 곱하기 구하고자 하는 기본 단위를 곱하면 단위 환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 치시는 분이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자, 단위 환산하는 방법. 이거는 단위 환산하는 방법은요, 실기 때 오면요, 이게 손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있죠. 예? 문제에서 파스칼이 나왔어. 이거를 우리가 메가파스칼, 메가로 환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파스칼 단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파스칼의 기본 단위가 나눴잖아요.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단위가 지금 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0.332 요거를 곱해주면 메다 이렇게 나. 이게 이제 단위 환산의 방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아까 제가 100m 높이에서 물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는 100m의 압력이 나오면 문제에서 메가파스칼로 구하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기시험에서 자 보세요. 자, 입구예요. 출구입니다. 입구에서 일정한 압력이 들어갔어요. 1메가파스칼이 들어갔어요. 근데 나올 때 0.7메가파스칼이 나왔어요. 왜냐면 마찰 손실이 생기니까 절대 낮은 압력이 나오지 같은 압력이 나올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하시오. 맞지 않습니까? 1에서 0.7 패면 0.3이 마찰 손실 압력이잖아요. 이렇게는 절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마찰 손실 수두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메가파스칼을 맞지? 빼기 0.7메가파스칼 하면 0.3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메가로 환산하면 된다 아닙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구 압력이 1인데 마찰 손실 수두가 3m다 또는 30m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출구 압력을 구하라 해놓고 또 메가파스칼로 구하라고 해놨어. 그러면 요 메다를 메가파스칼로 환산해가지고 빼면은 이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앞으로는 압력 이꼬르 수두다, 양정이다. 그러니까 메가나 메가파스칼이나 ATM이나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머리에 딱 정리하고 접근을 하시면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MPSH를 구할 때, 자 보세요. MPSH에서 자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부합 방식일 때 요렇게 펌프가 있어요. 부합 방식일 때.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요게 뭐냐면 대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봐보세요. 아까 MPSH가 뭐랬습니까? 유효 흡입 양정이에요.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유효 흡입 양정이란 말은 흡입할 수 있는 양정이 얼만큼 유효하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이걸 뺐어. 흡입 양정이야. 그러면 그냥 이거 양정이에요. 흡입 양정은 그냥 흡입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유효 흡입 양정이라는 거는 물을 이 펌프가 유효하게 흡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법에 보면 이거 있잖아요. 요렇게 있을 때 요거 낙차 4.5m 이하가 돼야 된다. 그 말이 뭐냐면 이 낙차가, 예? 우리 저수조 보면 있잖아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에 보면 저수조의 낙차는 4.5m 이하고 수심은 0.5m 이상 이런 말이 있더라 아닙니까? 그때 요 4.5m가 뭐냐? 물을 유효하게 흡입할 수 있는 MPSH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m를 이 흡입거리가 4.5m가 넘어가면 펌프가 소방자동차에 있는 펌프가 물을 유효하게 흡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높이를 4.5m로 이론적으로 제한해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유효 흡입 양정이라는 거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맞다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흡입 양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흡입 양정이 크면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 거리가 길면 길수록 유효하게 흡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효 흡입 양정과 그냥 흡입 양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 편하고 적군만 나누면 돼, 이거는. 우리 편하고 적군 이걸 나누면 돼. 보세요. 대기압 이 수치는 우리 편이죠. 맞다 아닙니까? 자 보세요. 대기압. 자 부합 방식일 때 대기압은 일단 우리 편이에요. 그 다음에 펌프가 흡입할 때 요 거리 있죠. 이건 우리 편이 아니죠. 크면 클수록 우리 편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일단 흡입 거리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마찰 손실이 생길 거 아닙니까? 흡입할 때 마찰 손실이 크면 클수록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이놈이 지금 적국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체에서 보면 캐비테이션이라고 있어요. 공동현상. 자 뭐냐? 우리가 이거 펌프 흡입할 때 이겁니다. 이 펌프가 흡입을 어떻게 하냐면 펌프에 보면 임펠러라는 게 있어요. 선풍기 날개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게 회전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펌프가 빨아당기는 힘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펌프가 힘이 좋아가지고 물을 잡아 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요 놈의 회전력에 의해 가지고 요 내부가 진공이 돼 버립니다. 이 흡입적 배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선풍기를 달아놓고 어떤 뭐 이렇게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회전을 시키면 요 안이 진공이 돼 버리는 거예요. 즉 부합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요 놈 대기압에 의해서 뭡니까? 요 놈은 지금 밀고 있잖아요.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흡입 원리가. 그러면은 펌프를 흡입할 때 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기포가 발생하거든. 수증기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 수증기도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수증기가. 왜냐면 여기에서 올라올 때 이 기포가 요 임펠러를 쳐. 임펠러를 치면 소리도 소음 더 커지고 임펠러 손상이 가죠. 그럼 펌프 성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공동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팬은 지금 대기압은 우리 팬이었고 지금 이놈하고 수증기는 우리 팬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커야지 뭡니까? 펌프가 유효하게 흡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뺀 수치가 크면 클수록 MPSH가 커지잖아요.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합 방식일 때는 흡입거리가 없잖아. 지금 이 거리가 적군이 되는 거리가 지금 빠지잖아요. 이 높이가 지금 우리 편이 돼버린다 아닙니까? 여기서 이것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놈이 우리 편이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부합 방식일 때 수원의 수위가 낮을 때하고 수원의 수위가 높을 때하고 계산하는 공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거리를 더해주느냐 빼주느냐, 그러니까 이놈이 우리 편이 되느냐 요 방식일 때 적군이 되느냐 요것만 구분하면은 아군 적군만 구분하면은 MPSH는 공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 예. 그 다음에 또 공식을 숙지할 때 이것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공식을 숙지할 때 이거 있잖아요. 자, 그냥 공식을 애운다고 애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공식 있죠. 달시 웨버. 이 공식이 뭡니까? 그죠? 이거 뭐 구하는 거예요? 마찰 손실 수두를 구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필기 때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뭘 구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실기 때 무조건 나옵니다. 이 공식이에요. 이거는 뭐냐? 이걸 구하는 거예요. 단위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놈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메다를 구하는 거고 마찰 손실 메다를 구하는 거고 이놈은 마찰 손실 압력을 메가파스칼을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봅시다. 이 공식은 책마다 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 6.173가 이렇게 돼 있는 책도 있는데 다 같은 겁니다. 자, 이거예요. 자, 이 수두죠. 요게 압력이죠. 이게 크면 클수록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마찰 손실은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자, 이거부터 봅시다. 자, 유량이 위에 가 있죠. 이놈이 크면 이놈이 커지죠. 그래서 분수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분자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크면 클수록 안 좋죠. 자, 똑같은 배관에 물이 많이 흐르면 마찰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가 있는 거예요. L이 요 위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배관 길이가 길면 길수록 마찰 손실이 커질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에 C가 뭐냐? 조도입니다. 배관의 조도. 이게 뭐냐면 배관의 거칠기거든요. 그러면 배관이 부드러우면 뭐예요? 마찰 손실이 작아지고 배관이 거칠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도를 100, 120, 150짜리가 있어요. 우리가 요 관이 구리관, CPVC, PVC관, 이게 150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관일수록 수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놈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모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광경. 자, 유량이 이만큼 흐르요. 근데 광경이 커요. 닿는 면이 작죠? 그럼 마찰 손실이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놈이 크면 클수록 이놈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가 있는 거예요. 다 공식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달시 웨버. 이것도 이놈이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자, F가 마찰 손실 개수예요. 손실 개수가 크면 클수록 마찰 손실이 커져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커져요. 유속.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뭡니까? 마찰 손실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게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D. 광경. 아까 이야기했듯이 크면 클수록 닿는 면이 작아지니까 마찰 손실이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유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식을 무조건 애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유체학 시험 치는 분 보면은 문제 쭉 읽어보고
아, 이거는 몇 번 보다 보이? 달시 웨버네? 아니지. 달시 웨버란 사람이 이 공식을 왜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마찰 손실을 구하되 메다로 구하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 공식을 왜 만들었냐 말이에요. 예? 마찰 손실을 메가파스칼로 구하기 위해서 이 공식을 만든 거예요. 예? 왜 이리 어렵노? 공식이. 그거는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예? 요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조금만 쉬었다가 직접적인 이제 개통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